언니들과 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조감독입니다. 달달 보름입니다. 소담입니다. 와, 소담님 왜 이렇게 화사해 목소리가? 나 지금 깜짝 놀랐어. 아 정말요?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예쁜 척 좀 해봤어요. 와, 우리 캐릭터 중에서는 이런 캐릭터가 단 한 맞아. 명도 없어요. 약간 다들 센캐 아닌가요? 이렇게 귀엽고 앙증맞은 캐릭터가 없어요. 저는 오히려 이 분위기에 맞추는 거였는데 화사한 분위기에. 아 근데 정말 회사하시네요. 그러니까 네. 옷도 되게 와 네. 지금 잠깐만 나도 옷을 좀 벗고 할까? 지금 옷을 네, 메기스 플랜의 컬러는 파랑이거든요. 와. 보셨죠 영화에서? 와, 저희보다 더 많은 준비를 해오셔가지고 부끄럽네요. 아닙니다. 진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소담님하고 같이 네. 영화 이야기를 오늘은 영화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요. 본격적인 영화 이야기 하기에 앞서서 요즘 화제작들 많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영화들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뭐 보셨어요? 저 파묘랑 듀н 2를 오. 봤고요. 궁금해요. 네. 듀н2 어땠어요? 뭐 완벽하죠. 저도 한 번 더 보려고요. 티모시가 티모시 했죠. 뭐. 근데 되게 궁금한 게 제가 사실 듀n을 그렇게 빠져서 못 봤거든요. 듀n 1을요? 네. 그러셨을 수도 있죠. 그래서 듀n에 미친 자들이 되게 많던데. 듀n친자. 찐친자. 사실 두 분의 생각이 너무 궁금해요. 듀n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듀n 같은 장르를 제가 어려워해요. 인물이 많이 나오고 이름이 어려운. 예를 들면 반지의 제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듀n을 재밌게 보기 위해서 저는 듀n 1을 볼 때 공부를 하고 봤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그 세계관 설명해 주는 거랑 이제 이름 알려주는 거. 이 행성에 누가 살고 누가 아빠고 이거를 공부를 하고 갔더니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저는 아이맥스로 봤거든요. 용화맥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1을 너무 재밌게 봤고 그래서 2도 재밌게 봤습니다. 배경 지식이 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네. 보신 거구나. 그렇게 봐야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엔 그걸 안 보고 보셔서 감독님이 그런가? 재미가 없으셨지 않았을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저는 근데 제가 워낙 세계관이 방대한 걸 좋아하긴 해요. 저는 막 오랫동안 막 왕좌의 게임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진짜 근데? 좋아하죠. 재밌으실 텐데. 네. 그게 그게 약간 좀 달랐어 느낌이. 근데 원은 졸았다는 분들이 계시긴 했었는데 투는 조금 더 스펙타클해져서 그래요? 볼거리가 많고요. 저는 그 드니 블레브 감독을 너무 좋아해요. 되게 좋아해요. 너무 저도. 좋아해요. 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좋았어요. 영화 연출에 대한 모든 것들이. 콘택트를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그걸 기대하고 이제 듀n을 보러 갔더니만 너무 긴 거야 일단 호흡이 전반적으로. 그래서 저는 1에 빠지질 못해서 2를 못 봤어요. 네. 근데 대신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요? 2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파묘에 네. 꽂히셨어요? 네. 어... 파묘는 정말 감독이 작정하고 대중적으로 만들었구나. 그런 느낌. 이전 작품들 이 바로 직전 작품이 사바였잖아요. 네.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이번 파묘는 첫 입봉작이 검은 사제들이었는데 그게 좀 잘 됐잖아요. 강동원의 힘에 또 이렇게 잘생기신 분이 강동원 보러 간 친구들 되게 많았어. 어. 신부복 사제복을 입은 강동원이라니 그치. 이러면서 그래서 검은 사제들을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그게 좀 잘 돼가지고 사바하를 진짜 자기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든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대로 가감 없이 만들어내는데 좀 안 됐잖아요. 근데 전 사바가 제일 좋았는데. 사바가 제일 미스테리했거든요. 전 그 내용이랑 종교 철학을 막 번복한 그 미장센과 이야기가 너무 재밌는 저도 거예요. 되게 저한테는. 재밌었어요. 네. 근데 흥행은 실패했죠. 실패했잖아요. 그렇구나. 네. 그 경험 때문일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파묘는 작정하고 대중적으로 만든 느낌. 정말 쉽게 좀 약간 어거지 설정들도 있어. 근데 그런 것들도 그냥 무시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포인트를 잘 가져다가 이렇게 믹스한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기자들이 그 김고은 배우도 그렇고 너무
몰입도 있게 연기를 잘해가지고 특히 맞아. 무당 연기가 저는 네. 너무 좋더라고요. 네. 되게 볼거리가 많아서 저도 재밌었어요. 솔직히 음악도. 그 씬 하나만으로도 그냥 영화값 주기 아깝지 않죠? 맞는 것 같아. 음, 진짜. 그래서 파묘를 되게 재밌게 봤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바가 너무 저한테는 음. 좋았어서 조금 실망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거 말고 저는 지금 패스트 라이브즈랑 가연 가연 것들을 것들. 봤거든요. 음. 둘 다. 둘 다 좋아요? 네. 아 그래? 가연 것들은 저는 상반기 5점짜리 영화가 나왔고 근데 이거 궁금해요. 언니들이 어떻게 볼지. 굉장히 그 엠마 스톤의 노출신이 많고 약간 불쾌할 수 있는 네, 장면도 섹스신이 많아서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여성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았거든요. 아 왜냐면 제가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 작품들을 빼놓지 않고 보는 편이어가지고 저도 이 작품 보려고 계속 기다리고 최고봉. 있었는데 최고봉입니다. 어때요? 여왕의 여자보다 더 좋아요. 더 좋아요? 약간 기에르모 델 토르 느낌이 좀 나요. 그 약간 어. 기괴한 그런 느낌이 좀 더 가미가 돼서 저한테는 볼거리도 많고 들을거리도 많고 연기도 좋고 더 랍스터하고 비교했을 때는 훨씬 좋죠. 훨씬 어. 좋고 네. 저는 저한테는 이 감독의 최고봉. 진짜 최고작. 그 정도다. 어. 오 궁금해. 궁금해요, 저도. 언니들의 의견. 왜냐면은 호불호가 진하게 갈릴 것 같아요, 분명히. 근데 이 감독 작품이 대체로 그러지 않았나요? 음. 제 기억에는 대중적이었던 작품은 아니니까. 그쵸. 전반적으로 다 호불호가 좀 많이 갈렸던 걸로 기억을 네. 하는데 꼭 한번 보고 제가 후기 네. 남길게요. 네. 톡방에다가. 자, 오늘은 소담님이 선정한 영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텐데 어떤 영화를 들고 오셨죠? 레베카 밀러 감독의 매기스 플랜, 매기의 계획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옛날에 동산디 동산에 그 맥이 뭐예요? 맞죠? 세대가 다른가? 매기같이 앉아서 몰래 방아소리 들린다. 맥이 내 사랑하는 매기야. 이걸 모른다고요? 누구 노래예요? 그 외국 곡인데 번안해서 네. 모르겠어요. 아닌데 두 분 그렇게 나이 차이 많이 안 날 텐데. 아, 그냥 교과서에 나온 거예요? 네, 음악 교과서예요. 아, 그럼 제가 그냥 음악 시간에 졸았나 보죠. 와, 나 깜짝 놀라. 나 지금 아마 나와 소담님만 있었으면 세대 차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두 분은 세대가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아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다 진짜. 저도 몰라요. 아니 근데 영화를 굉장히 많이 보시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딱 매기스 플랜을 한 번에 탁 맞아요. 제가 정말 많이 고민을 했는데 사실 제가 지금까지 영화들 중에서 제일 사랑하는 영화는 미스 리틀 선샤인이에요. 저 그 영화가 너무 좋거든요. 노란색 근데- 포스터에. 네네네. 근데 그 영화를 이미 다뤘잖아요. 하였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까지 부스네 살롱에서 안 다룬 영화들을 다뤄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 책이 그렇게 제가 다뤘던 책이 그렇게 가볍지는 않다고 생각해서 영화는 조금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작품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언니들의 부스네 살롱하고 어울리는 약간 유쾌하고 밝은 영화를 추천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90분밖에 안 됐는데 너무너무 다 재밌고 의상이나 공간 디자인 같은 미장센은 또 너무 아름다운데 내용은 살벌하잖아요. 이야기거리도 정말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코미디 영화도 좋아하는데 이게 진짜 웃긴 코미디 영화라서 언니들한테 꼭 추천해주고 싶어서 가지고 왔고 이 영화에 파란색 계열이 또 많이 쓰이거든요. 집이 다 파란색이라든지 매기가 계속 파란색 코트를 입는다든지 그래서 또 파란색 옷 챙겨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저도 맞아. 챙겼을 텐데 몰랐잖아요. 저는 지금 재탕에서 입고 있는데 옷이라도 하나 벗었으면 그냥. 저는 매기스 플랜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이 전에도 개봉하고 얼마 안 있어서 봤었고 그때도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두 번째 보니까 더 재밌던데요? 저는 매기스 플랜 워낙 좋아하는 영화여서 딱 듣자마자 좋아 이렇게 생각했던 영화인데 보름님의 생각이 되게 궁금하네요. 네, 저는 처음 봤어요. 이 영화는 제가 보려고 찜해뒀다가 집에서 영화 잘 안 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계속 차일피일 미루던 영화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저는 보면서 우디 앨런 감독의 영화들이 너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렇기도 하고 아까 소담님이 홍상수도 생각나지 않나요? 라고 했는데 약간 홍상수 감독의 예전 영화들이랑 겹치는 것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영화가 저는 보면서 약간 놀랬던 게 전혀 제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맞아. 그게 일단 첫 번째로 놀랬는데 그게 감독이 주는 메시지랑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로 놀랬던 장면이 둘이 그 잠을 자는 장면 있잖아요. 첫 번째 그게 저는 상상인 줄 알았어요. 있을 수 없는 네. 일이라서. 저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너무 뜬금없다. 그러니까 소설을 쓰잖아요. 아, 작가가. 소설 속 이야기. 네, 소설이니까 그 소설 속 이야기에서 표현되는 내용이 아닌가라고 그럴 했는데 수 있다. 그럴 수 다음 있다. 시퀀스로 넘어가는데 갑자기 애가 애가 셋이 태어나 됐어. 이게 무슨 일이지? 거기서 일단 1차적으로 벙쪘고 애가 셋이 된 거에서도 벙쪘고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설정들이 아 감독이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거에서 그 점에서 약간 우디 앨런 홍상수랑 비슷한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속도감이 있게 전개되잖아요. 네. 막 보통은 사랑에 빠지기까지가 거의 1시간. 그 다음에 뒤에서 막 휘몰아치듯 가는데 여기는 시작부터 없어. 불필요한 장면이 없어요. 근데 우리 아직 줄거리 소개도 안 했는데 네. 잔 얘기해도 돼요? 중요한 얘기를 지금. 그래서 네. 제가 감독 소개랑 영화 소개 간단히 네. 드리자면 이 영화 감독은 레베카 밀러라는 여성 감독이고요.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결혼은 하고 싶지 않지만 아이는 갖고 싶은 매기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대학 동창인 가이라는 친구한테 정자를 기증을 받기로 했는데요. 그 사이에 직장에서 우연히 만난 존이라는 유부남이랑 사랑에 빠져서 갑자기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됩니다. 정말 뜬금없죠? 그래서 존의 원가족과 매기가 새로 만든 가족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데요. 이렇게 말하니까 엄청 막장 영화 같잖아요. 그렇죠. 줄거리만 들으면. 그러니까. 네. 하지만 재밌다. 뒤에 또 중요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 네. 여기 쟁쟁한 배우들이 등장을 합니다. 네. 그레타 거윅, 에단 호크, 줄리안 무어. 와, 저는 에단 호크와 줄리안 무어까지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레타 거윅이 원픽이 아니라 그레타 거윅의 원탑 영화 잖아요? 아닌가요? 저는 그런 줄 알고 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배우들이 막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제목이 맥이스플랜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와, 이 배우들 어디서 이렇게 캐스팅했지? 이 감독의 힘. 배우 출신의 감독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본인의 이 인맥을 활용해가지고 캐스팅을 한 것 같아요. 네. 이 유명한 배우들을. 거의 독립영화급 그럴 것 같아요. 수준의 사실 제가 볼 땐 예산도 굉장히 네, 그럴 것 같아요. 얼마 안 들이고 제작한 것 같은데 와, 언니들의 원픽 배우는 누구입니까? 원픽이요? 네, 하나만 꼽는다. 내가 이 배우들 중에 와, 이 배우 진짜 보석 같은 배우다. 전 줄리안 무어 원래 좋아해요. 저도 줄리안 무어처럼 말하고 싶어요. 어떤 느낌이지? 그 영화에서 그 캐릭터처럼? 아니요. 원래 줄리안 무어가 말하는 그 엄청 우아한 톤 있잖아요. 약간 케이트 블란쳇처럼. 예를 들면 뭐 칠드런 오브 맨이나 뭐 헝거 게임에서 굉장히 차가우면서도 차분하고 우아하게 말하는 그 톤으로 말하고 싶어요. 소담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말도 안 돼. 맞아. 저는 셋 다 너무너무 좋은데 이 영화에서는 에단 호크를 꼽고 싶어요. 와.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장면 있죠. 갑자기 자는 장면. 네. 문 열고 들어와서 무릎 단추를 꿇고. 풀으면서 무릎을 꿇고 젠장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걸까요? 핑클맨이랑 애기 같지 마세요. 그 핑크맨 애기 갖는 거 싫어요 하는데 지금 너무 웃긴 거예요. 근데 교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찌질한 역할을 너무 잘한 거예요. 사실 저는 에단 호크 정말 사랑하고 비포 시리즈도 너무 좋아하고 다 좋은데 이 영화에서의 그 찌질한 모습이 너무 재밌고 좋았어요. 저는. 그 지점도 이제 홍상수 감독 영화에서 네. 자주 등장하는 남자 네, 캐릭터의 네. 모습이랑 비슷하죠. 맞아요. 뭔가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되게 간질간질거리는 그런 느낌으로 음. 연출을 잘했죠. 저는 그레타 거윅을 꼽고 싶습니다. 사이 좋네요, 우리 셋. 아니 너무 매력적인 감독이자 배우 아니에요? 그쵸. 맞아요. 저는 그 뒤로는 거의 자기 작품을 연출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연기자로서의 모습을 못 봤는데 메기스 플랜에서 나오는 이 그레타 거윅의 모습이 너무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실제로 이 영화 속 주인공이
이 주인공이랑 싱크로율 거의 100% 같은 맞아, 느낌으로 맞아. 연기를 잘해가지고 이 그레타 거윅 성격이 저러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맞아. 너무너무 몰입해서 봤고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약간 되게 소박하면서도 재기발랄한데 근데 또 자존감은 좀 떨어지는 것 같으면서도 또 자신감은 또 어느 정도 있어. 이 되게 애매모호한 경계에 있는 캐릭터를 정말 잘 잡아서 연기했다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레타 거윅 저는 원픽. 네. 저희 원픽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약간 프란시스 하랑 연결되는 어. 느낌이 있잖아요. 프란시스 하도 뉴욕. 네, 원래 춤을 추고 싶었지만 댄서가 되고 싶었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대학에서 일하는 매니징하는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영화에서도 매기가 대학에서 일하는. 그런 디자인 예술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랑 산업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직업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약간 연결되는 지점이 있지 않나라는 그 생각이 들어요. 캐릭터랑 좀 비슷한 느낌도 맞아. 있고 확실히 네네네네. 맞아요. 네, 되게 인물들이 쟁쟁해가지고 뭐 누구 하나 뽑기 좀 아깝지만 그래도 한 명씩 꼽아서 골고루 나와서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중심 화자인 매기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그레타 거윅이 연기한 매기. 매기는 어떤 인물인가요? 일단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배경이랑 같이 이야기를 드리면 매기는 혼자 아이를 낳고 싶어 해요. 네. 이 설정 되게 독특하죠?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사실 이 영화가 그것에 대한 주제와 메시지를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또 예상을 벗어나더라고요. 제목도 매기스 플랜이다 보니까. 네, 싱글맘으로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탐색을 하다가 가이라는 남성에게 정자를 기증을 받죠. 그래서 그걸로 자기 혼자 임신을 하려고 이제 몸에 주입을 하는 것까지 했는데 그때 예기치 않게 에다노크 이름이 뭐였죠? 존. 네. 존과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으니까요. 하룻밤을 보내고 마음이 있었겠죠? 네, 마음이 있었겠죠. 하지만 저한테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아주 뜬금포였으니까.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매기의 성격을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회색 분자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화도 잘 내지 않고 그렇다고 투정을 막 부리는 것도 아니고 막 울거나 짜증을 내지도 않아요. 근데 자기가 피해보는 거나 혹은 자기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는 싫어해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처럼 맞아. 저는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거절을 못하고.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윤리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누군가한테는 그건 윤리가 아닌 맞아. 거죠. 그래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 계속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고 솔직해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는 결국 이 영화가 매기의 성장 과정이라고 생각했던 게 매기랑 굉장히 반대되는 캐릭터가 원래 와이프였던 조젯. 네, 조젯. 맞아요. 조젯이라는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조젯의 성향과 이 사람의 애티튜드를 보고 매기가 조금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마지막에는 좀 하게 됐거든요. 어쨌든 매기는 굉장히 회색 분자 같은 인물이다. 이러한 매기와 사랑의 불꽃을 튀기면서 갑작스럽게 이어지는 존. 네. 존은 어떤 인물인가요? 네, 존은 문화인류학 교수인데 소설을 쓰고 싶어요. 그런데 존의 아내인 조젯은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이고 존보다 훨씬 명망이 있는 인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젯은 집에서도 자기 일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존이 더 돌봄 노동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애가 둘이 있는데. 그래서 스스로 말하기를 조젯은 장미고 나는 정원사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내 소설을 재밌게 읽어주는 매기를 만나서 사랑에 빠집니다. 그런데 매기와의 관계에서는 자기는 장미 노릇만 하려고 그렇지. 하고 매기한테 계속 정원사 일만 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죠. 하남자. 근데 너무 흥미로웠잖아. 네. 진짜. 여기 가서 이런 역할을 하던 인물이 여기 그러니까요. 와서는 저런 역할을 하고 그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고통스러웠던 거를 또 상대에게 전가시키고 그러니까. 그런 관계들이 너무 흥미로웠잖아요. 되게 입체적으로 나오죠. 맞아요. 그리고 초반에는 되게 좀 멋있게 나오잖아요. 뭐 같은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은 막 이러면서 콘돔 진짜 있고. 아니 근데 약간 함정 같은 게 있었어. 이게 초반부에 존에 대한 캐릭터가 그러니까 존이 등장하기 직전에 존을 바라보는 매기의 시선이 있고 거기에서 존을 설명하는 직장 동료의 얘기가 있었어. 펠리시아 네. 친구. 그쵸? 마야 루돌프가 네. 연기했던 예, 그 친구 그분이 얘기했던 게 있잖아요. 발정난 놈이라고.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해피엔딩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아닐 거라는 짐작은 하게 하죠. 하지만 친구들이 아무리 말려도 그치. 그 얘기하잖아요. 그놈이 너 바지 벗기려고 그러는 거라고. 갑자기 막 목소리가 커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흥미로운 게 그거예요. 여튼 매기가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아이를 나 혼자 낳아서 키울 것이야 라는 아주 당찬 포부를 가지고 임신을 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들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잠깐 스쳐 지나가듯이 만났었던 존이라는 남자와 갑자기 하룻밤 관계를 갖게 되고 관계를 갖고 나서 갑자기 점프를 또 해가지고 아이가 이미 한 3살까지 네. 훌쩍 컸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 애는 컸는데 첫째랑 둘째는 똑같아. 아, 그치, 그러네. 그치. 그래가지고 둘이 결혼을 했구나라고 누구나 다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보름님이 설명한 것처럼 여기서는 매기가 자기가 상상했던 삶이 전혀 아니고 이렇게 남편을 포함해서 자기 아이에다가 남편의 아이까지 내가 다 케어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너무 괴롭고 심지어 존은 자기 자신밖에 몰라. 그래서 소설만 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들어주지도 않고. 맞아요. 그래서 매기가 결심하게 되는 거는 이 전 부인인 조zet에게 이 남자를 반품해야겠다. 반품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찾아가서 이제 설명하고 설득하는 그런 이야기가 펼쳐져요. 근데 저는 이 발상 자체가 너무 독특한 거예요. 그것도 말도 안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되게 뻔뻔하잖아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 착한 얼굴로 가서 더 잘 맞는 것 같다 당신과 이러면서. 근데 이 과정에서 언니들이 좀 재밌게 봤던 뭐 장면이나 설정, 인물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겠어요. 저는 영화 꼭 이 반품 계획과 관련이 없더라도 이 영화에 재밌는 부분이 사실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이 영화가 시작하면서 이제 매기를 보여주는데 그 한 장면에서 매기의 성격도 다 보여주고 예를 들면은 그냥 길을 걷다가 길 못 건너고 있는 할아버지를 도와주는 맞아요. 걸 보여주면서 바로 매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게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렇게 걸어가서 친구인 토니를 만났는데 토니한테 나 정자 기증받기로 했어. 근데 되게 뜬금없어. 그것도 기억나지? 가이야 그 수학과에 라고 근데 너무 했더니 웃겨. 토니가 그 얼굴 들이밀면서 말하는 애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 다음 장면 진짜 얼굴 들이밀고 들이밀면서 말하는 얘기해. 거야. 그 정말 한 장면 한 장면이 모두 깨알같이 다 너무 재밌었거든요. 맞아. 그리고 그 친구랑 심지어 사귀던 사이였다면서요. 토니랑 네. 사귀었던 사이 2년 2년이나 동안. 사귀었던 대학교 나 때. 입냄새나? 하면서 그니까 그걸로 이미 그 시퀀스로 어떤 관계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다 보여주고 그거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가이가 이제 정자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정자를 안 가지고 갖고 와요. 왔죠. 그것도 약간 그것도 홍상수 느낌 나요. 정말. 그러면서 우리 전통적인 방법으로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 사실 그게 본심이었던 거지. 이름 쉽게. 근데 매기가 거기선 또 거절을 했네요. 그래서 거절을 하니까 알겠어 해서 다시 화장실에 이제 정자를 받으러 들어갔는데 노래 한 곡이 채 끝나기 전에 얼른 가지고 와서 숙녀한테 주는 거라면 이렇게 주면 안 되지 하면서 행주로 그 또 정자통을 막 싸가지고 이렇게. 근데 저 그거 되게 사려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장면. 나도. 나 이상한가? 아니, 나도 사려겠다 저는 생각했어. 웃겼어요 그냥. 웃기긴 한데 가이 좀 로맨티스트인데? 근데 그 뒤에 대사가 너무 제 아. 심장 후벼 파는 거예요. 왜 수학자가 되지 않았냐고. 네. 어떤 대사였죠? 그 수학자가 되지 않은 이유는 수학자가 되는 건 전체를 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나? 그래서 나는 그냥 학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니고 수학이 좋은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애티튜드가 뭐랄까 너무 그냥 사람의 한 면만 보고는 알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그 대사를 통해서 알려준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저는 그 대사를 했을 때 뒷얘기를 조금 예측을 했습니다. 그 장면에서. 이런 대사였어요. 누구든 수학의 옷깃만 만져도 아름다움을 느낄 거야. 난 옷깃으로 충분했어. 맞아. 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장면에서 유일하게 좀 멋있었어요. 나도 유일하게. 가인은 그리고 애초에 그 피클 하는 공장에 왔을 때에도 눈깔이 돌아 있었어요. 매기한테? 네. 맞아. 그랬던 것 같아. 근데 그래놓고 또 친권은 어느 정도 뭐 생각했더니 나 친권은 필요 없어. 그게 깔끔할 것 같아 라고 맞아. 해놓고 전통적인 방법은 또 하고 싶어. 그러니까 맥이라는
인물에게 호감을 느끼고 매력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부탁을 들어주는 거지만 네네. 여튼 그게 만약에 좀 더 발전적인 관계로 갈 수 있으면 좋은 거니까 맞아요. 이렇게 저렇게 얘기는 꺼내보는데 철벽이니까 맞아. 포기하는 그런 어. 느낌. 맞아. 그리고 가이가 그 피클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작은 것을 만드는데도 약간 장인 정신을 발휘해서 하잖아요. 그 모습이 저는 되게 멋있더라고요. 맞아. 맞아요. 되게 맞아. 디테일하게. 그리고 피클 하나하나 어. 도장 찍는다고. 종류도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 피클 무슨 종류도? 이게 기본 맛이야. 그래서 매기가 그걸 먹고 이렇게 맛있는 피클은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다라는 어. 대사를 하고 그리고 그 중간에 존이랑 약간 틀어졌을 때 식탁에 앉아서 그 피클을 먹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장면, 가이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장면들도 되게 인상적이었네요. 생각해보니까. 마지막에 또 인상적으로 등장하죠. 그렇죠. 이따가 저희가 이제 결말을 네네.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네. 보름님은 어떤 장면이 좀 인상적이셨어요? 저는 제가 줄리안 무어를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 줄리안 무어의 눈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너무 아름다워. 뭐라고 해야 될까? 되게 많은 것을 담고 있으면서 깊은데 맑은 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눈을 되게 강조하는 화장을 맞아요. 하게 했더라고요. 메이크업을 마스카라를 위아래로 해가지고. 그래서 되게 당찬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매기가 착한 거 뭐 다 오케이인데 그런 성격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똑 부러지지 못하는 걸 제가 별로 좋아하지 우유부단한 않아요. 거? 네. 근데 그거의 완전 반대의 모습을 조제시라는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되게 처음에 자존심 상해요. 자기한테 그런 부탁을 하니까 다시 반품 너한테 시킬게라고 하니까 엄청 화를 내면서 내쫓잖아요. 신발도 맞아. 못 신게 하고 그러다가 다시 와서 쿨하게 할게. 그리고 또 존한테는 같이 잠은 자는데 근데 너는 하룻밤이었어. 막 이런 식으로 네. 그런 감정 표현을 솔직하게 하는 여성의 모습이 너무 멋있고 좋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조제시랑 매기가 굉장히 대척점에 있는 인물이고 저는 근데 여기까지 갈 때도 반품하겠다라고 얘기할 때 저는 조제시랑 매기가 서로 안 가지려고 싸우는 줄 알았어. 맞아. 나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줄 알았어. 맞아. 그래서 되게 찌질한 남자의 끝은 어디까지인가를 보여줄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할게 하고 어떻게 반품하게 되는지 그 과정들을 또 보여주잖아요. 얘네들이 계획을 세운단 말이죠. 어떻게 계획을 세우죠, 소담님? 이제 매기가 조제시 어떤 캐나다의 산골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에 가게 되는데 존도 같이 가게 할 수 있다. 내가 존도 초대할 수 있다. 그래서 존을 그쪽으로 보내라. 라고 해서 이제 거기서 눈밭에서 같이 걷다가 다시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날 밤에 또 찾아가잖아요. 존이 조젯의 방에 또 뭐 열고 뭐라고 했죠? 나는 여전히 당신 사랑하는 것 같아. 맞아. 그러면서 또 침대로. 진짜. 근데 그 눈밭 장면도 되게 재밌지 않았어요? 갑자기 막 갑자기 폭설이 내려서 비행기가 연착이 되고 없어지고 길을 잃어가지고 산 중턱에 서가지고 내가 당신한테 그동안 했던 거 너무 미안해요. 맞아. 내가 다시 사랑하게 된다면 그러지 않을 거야. 나 반성하고 있어.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들을 보면서 뭐가 궁금했냐면 매기는 되게 이 존을 반품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사실 그냥 형편없는 남편이잖아. 그쵸. 근데 조젯의 입장에서는 되게 그리운 남자인 거야. 그래서 다시 만나고 싶은 그런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들의 차이가 뭘까? 왜 한쪽에서는 얘를 밀어내고 싶어 하는데 한쪽에서는 다시 만나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걸까? 이 관계에 대한 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저는 이런 거에 대한 물음표가 좀 떴었는데 언니들은 어땠어요? 왜냐면 조젯과 있을 때는 정원사였고 매기와 있을 때는 장미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조젯은 일이 굉장히 많고 학과장 뭐 제안도 받고 종신교수 제안도 받고 이럴 정도로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아이 둘을 케어하거나 살림을 보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한데 그 역할을 존이 해주고 있었잖아요. 근데 존이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원사가 다시 필요하지 않았을까? 근데 또 매기와 있을 때는 장미 역할만 하니까 매기는 반품을 하고 싶었을 것일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조젯과 존의 관계는 일단 조젯이 굉장히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이고 자신의 꿈을 또 펼치면서 동시에 저는 조젯이
존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굉장히 많이 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평론가. 네. 그 소설을 태워버리잖아요. 태우면서도 얘기하잖아요. 네 소설은 너무 미사오가 많아. 그거 고치면은 너 상 탈 수 있을걸? 이거를 얘기해주는 그게 오히려 저는 매기보단 사실 현실적으로 조제시 더 도움되는 관계라고 생각했어요. 아, 존에게 있어서도. 네. 그리고 이제 매기 같은 경우는 조제시 얘기한 것처럼 일종의 불장난? 같은 존에게는. 느낌? 네. 존에게는. 왜냐하면 조제과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여성이고 자기만을 바라봐주는 여성이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존도 그게 조금 자신이 없었던 게 얘는 내가 글 쓰니까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컴플렉스 때문에 글 쓰는 거를 또 놓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치. 맞아. 네. 그랬네.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나서 나를 진정으로 좋아해주는 사람은 오히려 조제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나의 어느 특정한 면을 보고 좋아해주는 대상이 맥이이고, 내가 뭐 집안일을 하던 글을 쓰던 나의 있는 그대로를 네네. 사랑해주는 사람은 조제시다라고 느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맥이랑 존은 불장난이라고 제가 남의 그 사랑을 그렇게 하기는 그렇지만 안 맞는 인연이었던 거죠. 서로 뭔가 잘 안 맞는. 잘 안 맞는 인연? 근데 저는 이제 인간의 어떤 양면성을 아니 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존이 떠나고 싶어 했던 건 아니었어. 맥이 곁을 보면 편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글만 쓰면 되니까. 그러니까. 애도 안 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이제 누울 자리를 보고 발 뻗는다고 나를 받아주니까 받아주는 만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조제스는 받아주지 않잖아. 왜냐면 자기가 더 세. 조제스 더 세. 더 센 캐니까 우리 보통 보면 연애할 때나 결혼 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나보다 더 센 상대를 만나면은 나는 되게 깨갱하게 되잖아요. 근데 나를 다 받아준 상대를 만나면 내가 호랑이가 돼. 그런 것처럼 존이 되게 그런 양면적인 모습을 아주 확실하게 갖고 있는 남자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무리 사람이 그런 양면적인 모습을 갖고 있더라도 갖고 있는 고유의 품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좀 선한 어떤 뭐 그런 품성이 있다면 여기에서 내가 정원사 역할을 하더라도 여기에서도 어느 정도는 정원사 역할을 해줘야 돼. 근데 내가 볼 때는 존이 난 되게 이기적인 남자라는 생각이 들었어. 김치 싸대기 한번 맞아야 돼요. 진짜로. 너 이놈! 근데 저는 아까 그 조제시 존이 쓴 소설을 평가해주는 그 장면 네. 있잖아요. 그 장면에서도 너무 웃겼던 게 막 평가를 해주면서 예일대 출판부에 내기만 하면 돼. 뭐 베이트스나 후보에 오를 거야. 뭐 운 좋으면 수상도 할 수 있고라고 말을 해줬더니 존이 뭐라고 하냐면 젠장 또 그러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랬더니 도대체 뭘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보다 더 날 잘 알아.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은 맞아 이거 예일대 출판하면은 나 수상할 수도 있어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너가 날 나보다 더 잘하는구나. 나는 그럴 만한 내 소설은 그럴 만한 그러니까. 소설이라고 해서 그러네.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 진짜 저 사람 뭐지? 과대망상? 이게 나르시시스트?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저는 존의 캐릭터가 너무 웃겼어요.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막 억지로 무슨 웃기려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너무 현실인 거야. 맞아, 너무 맞아. 리얼인 거야. 그러니까 되게 어딘가 보면서 있을 것 같은. 그쵸. 근데 진짜로 인간이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에다노크가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그냥 마냥 찌질해만 보이지 않고 적당히 찌질하면서도 적당히 또 안 돼 보이는 어떤 그런 감정을 갖게 만들어주지 않았을까 네네.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 반품하기 전에 차이나타운 데려가가지고 뭐 도박 같은 거 하고 광란의 밤을 보내잖아요. 왜 그랬던 거예요? 매기가 계속 서운해하니까 그렇게 글만 쓰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조젯하고 존하고 계속 연락을 하니까 삐걱거리는 바퀴에는 기름칠하고 선인장에는 물 안 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나 이것만 하고 그러면 우리 둘만의 시간을 보내자라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둘만의 시간을 보내러 차이나타운에 갔던 것 같아요. 아니 매기가 그 전에도 플랜을 세우고 있었는데 반품 플랜을 근데 굳이 그걸 제안한 이유가 뭘까?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 결정을 하기 전에 여튼 노력은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했던 건데 그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니까 똑같았잖아요. 맞아. 결국에는.
근데 왜냐면 그런 과정 없이 너무 계속 반품만 하려고 하면 난 매기도 너무 이기적으로 비칠 것 같은데 매기가 노력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야기가 굉장히 전개가 빠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재밌는 지점이야. 빨리빨리 전개가 돼가지고 여행이 아니죠. 이제 학술 세미나에서 거기서 이제 다시 존과 조젯이 눈이 맞고 그리고 매기는 성공하죠. 근데 다시 돌아와서 존이 이제 이 사실을 얘기를 하잖아요. 매기한테. 얘기하지 않았나? 미안하다고. 내가 가서 눈이 맞았다. 그니까. 이 얘기 왜 하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니까, 갑자기 막 그런 얘기 하는데, 매기 표정이 별로 크게 막 동요가 없어. 그냥, 계획한 거니까. 당신이 원한다면 가야지. 이런 느낌으로. 그 시퀀스 되게 좋지 않았어요? 그 침대에 이렇게 수직으로 누워 있으면서 그걸 되게 요리조리 잘 찍으셨더라고요, 감독님이. 그 시퀀스 되게 눈에 띄었어요. 표정도 보게 되고. 맞아, 너무 좋았어. 그리고 나서 이제 존이 짐을 싸서 나갔나요? 나갔는데 다시 그 사실을 알게 되죠. 네네네. 자기가 사실 계획에 놀아놨다라는 두 여자의 계획에. 두 여자의 계획에 놀아놨다라는 거를 알게 되는 그 과정도 나오고. 그러면서 너무 웃겼어. 그럼 니들 둘이 잘해봐. 그냥 나가잖아요. 너네 둘이 잘 어울리니까 둘이 한번 잘해봐. 이 과정에서 또 인상적이었던 장면들 나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너무 웃긴 장면 또 생각나는데 근데 그걸 알게 되는 게 그 매기의 친구 커플인 토니네 집에 이제 갔다가 맞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 너무 갈 데가 없어서. 아니 자기 친구 난 이것도 되게 그러니까 나는 캐릭터가 되게 찌질하다고 느껴지는 게 전화 한 해 다 거절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 사람이 어떤 맞아. 사람이었을지가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여잡은 동아줄이 친구 그쵸. 헤어지려고 하는 그 와이프의 친구분의 친구 집을 커플. 찾아가는 거죠. 근데 거기서 웃겼던 게 토니가 의자에 앉은 다음에 그 장면 기억 안 나시나요? 봤어요. 왜? 그랬더니 불알을 깔고 맞아. 근데 그 다음 대사가 더 웃겼어. 그거 그냥 누구처럼 올리고. 가서 꼬매라고 리프팅하라고. 진짜 너무 충격적이야. 진짜 되게 한 장면 한 장면 진짜 버릴 너무 장면이 주옥 없어. 같아. 근데 거기에서 진실을 알게 되는 것도 너무 웃겼던 것 맞아요. 같고 친구들이 알게 해주는 거잖아요. 술 취해서 실수한 거죠. 술도 못 마시는데 마시고 성공했구나 와가지고. 이렇게. 그게 성공한 거야? 이 말에 또 근데 맞아요. 눈치는 또 빨라가지고 맞아. 하니까. 무슨 말이죠? 이러면서 거기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펼쳐지는 장면들도 저는 좀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존이 이제 없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매기의 가족과 또 조젯의 가족이 같이 지내요. 네. 이 과정도 재밌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너무 보기 좋았어요. 조젯은 집안일이라는 거 1도 몰라가지고 식기세척기에다가 세제 그냥 들이부어서 맞아. 거품이 막 보글보글. 그 남의 집인데 집 안에서 막 서류 태우고 돈에 서류 태우잖아요. 진짜 저 불날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 집안일에 1도 모르는 맞아. 정말 그냥 바깥일 하는 여성의 모습인 거죠. 그런 여성과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야 하니. 근데 또 연대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에서 그쵸. 뭐 깨우지 말라고 엄마 맞아. 깨니까 큰 소리 내지 말라고 막 매기가 그러잖아요. 맞아. 매기가 돌봐야 될 대상이 하나 더 늘은 거고. 그러니까. 근데 또 조젯의 역할은 또 매기가 흔들릴 때는 또 조젯이 잡아주잖아요. 막 매기가 힘들어하니까 집중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거 방법도 알려주고. 맞아. 이거 너무 귀여웠어. 저는 이 영화가 너무 엉뚱하니까 사실 그 장면에서 둘이 그럼 사랑하나? 여기까지 갔어요. 나도 첫 번째 봤을 때 네. 그랬어요. 왜냐면 매기가 조젯한테 반했잖아요. 처음 맞아, 만났을 맞아, 때 맞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나도 그래서 저러다가 그냥 둘이 살기로 하나? 약간 그런 생각을 했다가 아니었죠.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 영화는. 왜냐면 계속 엉뚱하게 방향을 틀어서 가니까 맞아요. 이 둘이 사랑하는 것도 어색하지 않아, 이상하지 않아 이런 느낌인 거죠. 맞아요. 하지만 조젯이 결국 존을 붙잡습니다. 네. 붙잡죠. 내가 바뀌겠다, 달라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정말 바뀔까?
달라질까? 아니요, 전혀 안 어. 바뀔 것 같아요. 또 장미와 정원사가 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한번 고착화된 관계는 바뀌지 않아요? 네, 이거는 바뀌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부부 사이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마지막에 이제 스케이트장에서 끝나잖아요. 네. 그때 토니랑 그 펠리시아 부부가 또 나오는데 저 둘이 저렇게 다시 사이가 좋아질지 알았어? 라고 하는 대사가 나오거든요. 그래 그 대사로 보면 둘이 사이가 좋아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서 막 조제씨 막 스케이트 못하니까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존이 가가지고 뭐 동계 스포츠에는 뭐 잘 못하지 하면서 내가 맞아. 빈판에 올라갈 때마다 내가 뒤에 서 있어 줄게 오. 라고 아, 말하는데 맞아. 뭐야 느끼해. 저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매기한테 안 그랬어? 그러니까. 근데 그런 떡밥이 좀 많았던 게 중간에 그 토니라는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부부 관계가 그렇게 맨날 일정하게 좋은 게 아니다. 맞아. 불쌍한 거다라는 맞아. 얘기를 했던 것 관계라는 같아요. 게 맞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소중함을 알게 된 거죠. 매기로 인해서. 맞아요. 그래서 저는 조제세계 다시 돌아가고 아, 그 말 너무 웃기다. 매기로 인해서 서로의 소중함을 알게 된 매기로 인해서 되었어. 매기의 계획이었어 이게 다. 되게 홀가분해해요. 나는 매기의 이런 표정도 너무 웃겼어. 너무 홀가분해하고 소담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는 존의 가족과 매기의 가족이 함께 스케이트를 타면서 어울리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서로 뭐 밀어주기도 하고 잡아주기도 하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근데 존의 아이라고 생각했던 릴리가 존의 아이가 아닐 수도 있나 하는 장면이 여기에서 힌트로 딱 던져지는데 이게 반전입니다. 중간에 릴리가 목욕하는 장면에서 갑자기 숫자를 엄청나게 얼만큼 사랑했는데 뭐 25,674만큼 이런 식으로. 사랑해. 약간 아니 이런 3살짜리 식으로 아이가 말하죠. 이게 가능하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랬는데 이 스케이트장에서도 숫자를 계속해서 이렇게 암기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누가 얘기했나? 어쩜 이렇게 아이가 숫자를 잘 알지? 이런 얘기를 해요. 토니가 릴리는 왜 이렇게 수학을 좋아하지? 음. 넌 아니잖아. 그러니까요. 존이 어. 수학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그 가이가 순간에 가이가 저 멀리서 스케이트를 스케이트를 타러 메고. 털레털레 걸어오는 장면을 매기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매기의 표정이 되게 오묘하게 잡히면서 끝이 나요. 이게 영화의 반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엔딩은 어떻게 봤는지.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너무 재밌다고 그니까요. 생각을 했고 그러면은 저는 자연스럽게 그 뒤에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매기는 또 가이를 뭔가 좋아하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매기는 좀 금사빠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6개월 이상 잘 못했다고 했었지만 계속 연애는 했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약간 회피형인 것 같아. 네, 그럴 수 있죠. 부딪혔을 때 피해버리는. 네, 근데 뭔가 매기의 표정이 가이를 좋아하게 될 것만 같은 표정으로 저는 느껴졌어요. 그래서 뭔가 또 가이랑도 어떻게 되지 않을까? 사람 일이 모르는 것이다. 알 수 없는 거다. 네. 근데 그들의 관계는 영화에서 계속 떡밥으로 던졌기 때문에 한 번 또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피클도 나갔지만 중간에 한 번 애기 데리고 가는데 가이랑 마주치잖아요. 저는 일단 그 첫 번째 수학 얘기하는 정자 이렇게 해서 그 장면에서 저 사람이 애 아빠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약간 뭔가 자기 몸에 주입을 하려다가 그게 벨소리 때문에 실패해서 존이 나타나고 존이랑 또 그 바로 다음에 섹스를 했기 때문에 누구의 알 아이인지 수 모르는 없죠. 상황이었는데 네, 그쵸. 저는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 존의 아이라고 너무 확신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미 그때부터. 네네네. 근데 마지막에 그게 나와서 역시 내 예상이 맞았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이 감독이 이야기하는 거는 인생 네 뜻대로 안 된다. 인생 네 뜻대로 안 된다는 네. 얘기? 네. 그러니까 메기스 플랜이잖아요. 계획이 필요 없다. 계획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순리대로 살아라라는 걸로 봤어요. 저는. 저는 완전 반대로 봤는데 아 진짜요? 결국 어떡해요? 매기의 뜻 계획대로 됐구나. 애 아빠는 없는 채로 혼자 싱글맘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아니 계획대로 안 된 게 뭐가 있어요 영화 안에서? 매기가 계획했던 대로? 왜냐면 처음부터도 가이의 아이를 내가 임신을 할 건데 혼자 살아갈 생각, 아이와 둘이서 살아갈 계획으로 임신을 원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갑자기 존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계획이 무산됐나 싶었는데 이 남자를 반품하는 데 성공해서 결국 릴리와 단둘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을 꿈꾸게 됐는데 이게 존의 아이가 아니라 처음에 내가 계획했던 대로
가희의 아이를 임신했던 거구나라는 어떤 마지막에 그 뭔가 와우. 내 계획대로 되었어. 엄청나다. 저는 그렇네요.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그 표정이 물론 가희와 그 다음을 상상하게 만드는 오픈 결말일 수도 있지만 이거 시작부터 끝까지 정말 내 계획대로 됐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미소? 아, 이거 되게 보는 관점이. 그러게요. 왜냐면은 저는 전혀 계획대로 안 됐고, 너 때문에 내 날린 몇 년 어떡하냐. 그러니까 돌보지 않아도 될 아이들까지 돌보게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건 전혀 계획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떠세요? 존이 나타난 건 계획이 없었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는 계획대로 된 것이 맞네요. 가희의 아이를 임신했고 아이와 둘이 살게 되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매기스 플랜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는. 전 마지막에 가희를 등장시킨 게 이게 인생의 순리다라는 느낌처럼 받아들였거든요. 애쓰지 않아도 이렇게 되는 거였다, 원래. 아, 가희랑 잘 될 것 같으세요? 좀 그렇게 봤어요. 그러면 감독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여튼 보름님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계획 같은 거 다 뭐 필요 없다. 그냥 주어진 어떤 인생의 순리대로 살게 돼 있다. 약간 네. 이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네, 왜냐면 저는 피니까요. 전 찐 제이라서요. 소담님은 어떠세요? 어떤 메시지를 읽었어요? 저는 메시지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있다면 오히려 인생이 그렇게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쪽일 것 같기는 해요. 가희랑 다시 잘 된다면 그것도 또 계획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가희랑 잘 될 것 같은 마무리였거든요. 그럼 그것도 내가 가희랑 잘 되고 싶지 않았고 애기만 낳고 싶었지만 결국은 또 가희랑 같이 사랑을 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또 예측하지 못한 계획하지 않은 일일 것 같기는 해요. 재밌네요. 약간 이거 뭐 좀 종교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건가? 하늘이 정해진 어떤 순리대로 살아야지 된다. 약간 이런 어떤 메시지를. 근데 아마 보시는 분들의 가치관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사실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거든요. 계획을 촘촘하게 하지 않아도 그냥 오늘 주어진 하루를 열심히 살다 보면 그게 쌓여가지고 미래를 만든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저한테는 좀 있어서 영화를 그렇게 제 식대로 해석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삶이. 근데 영화에서는 근데 맥이야, 네 계획대로 됐어? 이렇게 뭔가 위로해주는 인간들에게 약간 위로해주는 관객들을 위로해주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제가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계획대로 안 되는 걸 알아서. 그래서 약간 반대의 어떤 감정을 좀 느껴보라고 이렇게 엔딩을 제가 좀 해석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영화에 대한 한 줄평 나누면서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엎질러진 물은 어쩔 수 없다? 저도 P입니다. 찐 피들. 계획이 없습니다. 네. 저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획대로 말고 순리대로 살자. 순리대로 살자. 생각보다 계획이 통할 수도 있다. 다 계획이 있구나. 노력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한 줄평 남기고 싶습니다. 간절히 바라면 이런. 와, 저희 2주 동안 북신의 살롱과 함께 했는데요. 소담님 어떠셨어요? 제가 북신의 살롱을 정말 오래 전부터 들었잖아요. 네. 제가 오프라인 독서 모임에 간 게 이미 몇 년 전이기 맞아요. 때문에 코로나 시기에 뵀었으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애청했지만 이 팟캐스트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제가 본 적은 없잖아요. 근데 사실 팟캐스트라는 게 수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감독님의 본업인 것도 아니고 되는 대로 만들 법도 한데 제가 이 과정에 들어와서 보니까 감독님이 얼마나 이 방송을 정성 들여서 가꾸고 계신지를 알게 된 거예요. 정말요? 네. 그러니까 섭외도 일일이 다 하시는 거고, 발제도 다 해주신 거잖아요. 네. 사실 제가 모임을 할 때 제가 다 발제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감독님이 발제를 해서 주시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거를 알게 돼서 더 의미가 있었고요. 그래서 더 앞으로는 애정을 가지고 듣게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좀 이렇게 마지막 소감마저도 따뜻하게. 아니요.
그리고 저는 제가 추천해드린 책이랑 영화를 정말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제 SNS를 하는 이유랑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공유하고 싶고, 그래서 언니들도 제 인스타그램에서도 또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소담님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어떻게 되죠? 그 인스타그램에 소담 치면 나옵니다. 아, 인스타그램에 소담을 치면. 팔로워가 많으셔서. 그러네. 내가 쳐서 내가 나온 건가? 모르겠어요. 들으셨죠? 소담이라고 검색을 네. 하시면은 소담님 인스타그램이 뜨거든요. 네. 들어가셔서 소담님이 같이 나누고 싶은 이 선한 영향력에 언니들도 동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네, 저희도 너무 즐거웠고요. 덕분에, 소담님 덕분에 2시간 되게 알차게 보냈는데, 더 중요한 거는 다음 달 초대 손님까지도 소담님 덕분에 다이아몬드. 살롱이 2번째 다이아몬드. 여기 첫 번째 다이아몬드거든요. 2번째 다이아몬드 소담님 덕분에 저희가 다음 달에 저희 팟캐스트계에서는 셀럽이세요. 그럼요. 네. 벌써 구독자가 4,000명이 넘어가는 되게 큰 팟캐스트, 도서 팟캐스트를 운영하시는 혼밥 생활자의 책장에 김다은 기자님. 김다은 기자님을 저희가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도 기대해 주시고요. 보름님 어디 안 간다고 하시니까 그날 같이 저희 둘이 진행을 하는 또 녹음을 여러분께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소담님과는 인스타로 네. 또 서로 나와주세요. 안무. 네, 좋아요. 그리고 진짜 저희 네. 좀 비정기적으로라도 좋아요. 같이 이제 함께 로테이션 해도 좋을 돌아야 것 되니까요. 같아요. 네. 진짜 올해 한 번 꼭 더 뵐 수 있었으면 네, 좋겠어요. 네. 연락 주시면 네. 달려오겠습니다.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니들 그럼 저희는 다음 달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달에 만나요. 감사합니다.